안녕하십니까. 이번 상상력 프로젝트 에이프를 우리 거조에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윤지환입니다. 저희 조는 윤지환, 안서희, 안수환, 오은혁, 이서영, 안종현, 신진상하고까지 총 7명의 팀원이 모여 각자의 상상력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획한 상상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개요를 말씀드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상상을 시작하고 구체화했는지, 그리고 실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보여드린 후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점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는 팀원 한 명 한 명이 꽃 형상의 구체시를 제작하여 상상력으로 빚어진 구체시 꽃으로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내용을 영상화하여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의 가치를 표현하고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쉬지도 못하고 반복적인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마음이 지칠 때 지나가는 꽃 한 송이를 보며 마음을 달래는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의 상상력으로 따뜻한 서정성, 활기를 전달하고자 하여 앞서 말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상상력 유형은 예술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이고 실사 결과물 하나와 3분 내외 영상 결과물을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아이디어를 구상 후 어떤 식으로 실현시킬지 기획한 다음 각자 국제시를 디자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만들어진 국제시를 기반으로 간단한 영상 스토리 개요를 만든 후 영상화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들로 구체시 꽃이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구체시 꽃의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앞부분은 영상의 스토리와 구체시 꽃 형태를 중심으로 뒷부분에서 한 명 한 명의 구체시 꽃을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내용이 전달되게 하였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하나씩만 구체시 꽃을 보여주기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조화롭게 보여줄 수 있는 꽃다발로 표현하여 모두의 상상력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의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현대사회에서 피곤하고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1인 가구의 증가와 반복적인 삶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독감, 감정적, 정신적 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든 현대사회 속에서 작은 생기를 불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 중 꽃을 선택하였는데 꽃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안정, 심신 이완에 대한 효과들이 있는 걸 많은 연구들이 설명해주고 있고 실제로 원예치료라는 치료법이 있는 만큼 이미 심신의 안정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인정받은 요소입니다. 저희는 이런 작은 생기의 상징인 꽃과 구체시를 결합한다면 시각적 위로와 언어적 공감이 함께 전달되고 작은 상상력들이 모여 세상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러온다는 프로젝트의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여 해당 아이디어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각자 꽃을 정하고 꽃을 토대로 시를 한 편씩 쓴 후 구체시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구체시들을 하나의 꽃다발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상상력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러오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담은 피난물, 라일락, 마리골드, 해바라기, 동백꽃, 데이지 등 다양한 구체시 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꽃다발을 결과물로 도출해냈습니다. 그 후 구체시 꽃들을 이용하여 저희의 메인 메시지인 우리의 상상력이 보여 세상을 조금 더 활기 있게 만든다라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시각화하고자 스토리를 만들고 나레이션을 넣어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잠시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 거리를 지나다 보면 길거리에 있는 작은 꽃 한 송이가 보일 때 우리는 조금의 위로를 얻는다. 그런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희망의 씨앗을 하나씩 심는다. 행복의 마리골드, 첫사랑의 라일락, 내면의 아름다운 피나물, 평화의 라벤더, 희망의 데이지, 일편단심의 해바라기, 열정의 동백꽃. 처음은 소박한 씨앗이지만
소박한 소망들은 점점 자라나고 그 자라난 소망들에게 조금의 바램을 더하면 그 씨앗들은 비로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꽃들이 된다. 우리의 아름다운 꽃들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하나하나의 꽃들이 모이면 분명 모두에게 큰 힘이 될 테니까. 우리의 작은 노력은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밝게 만들어줄 것이다. 테이블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여야 되나요? 아래부터 잘라. 아래부터 잘라. 이제 이걸 어떻게 붙이냐? 한번 어떻게 자를지 한번 뜯어 보자. 뜯다 말고 이거 진짜 붙여서. 저희는 많은 인원이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풍성한 결과물이 나왔음을 느꼈고 이 과정에서 협력의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기획부터 제작까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얻은 성취감을 느꼈으며 추상적인 예술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성 이마기넌스 그 G번 5조입니다. 저희는 그 한성대 주변의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그 해결책을 가지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하기 앞서서 그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성대 주변의 그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현황을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무단 투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단 투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없애기 위한 그 필요한 변화,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 그리고 기대 효과 및 결론, 그리고 저희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성대 주변 사회의 문제점을 고민하다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한성대 주변에 약간 좀 쓰레기가 많고 살짝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한성대 주변에는 그 상권 밀집 그 지역이 중심이다 보니까 뭐 상가 앞에 있는 그 인도라든지 아니면 그 한성대 근처에 있는 아파트 이런 곳에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버려진 쓰레기 그리고 분리수거 미준수는 결국에는 악취 그리고 미관 훼손 같은 불쾌함이 그 심각해지고 있어 저희 한성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그리고 상권을 운영하는 그 직원들도 되게 불쾌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단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배출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성대 주변 에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상권에는 쓰레기통이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그 쓰레기를 길거리에다가 버리거나 그 이런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그 더미에다가 그냥 버리게 되는데 이게 악화되다 보면 그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리랑 그 단속이 좀 약간 부족합니다. 보통 쓰레기 투기를 그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그 기관은 그 각 지방자치단체의 그 환경부서인데 환경부서는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작은 쓰레기 더미를 단속할 만한 인력도 없고 그리고 이런 그 쓰레기를 예방할 CCTV조차 골목길 같은 곳에는 부족한 편입니다. 관리가 부족하면 그 부족할수록 이렇게 쓰레기 더미는 커지고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은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그 수거를 해도 다시 원래 버렸던 장소니까 버리면 되겠지 하고 다시 버리는 현상이 악순환되어서 그 악취 그리고 미관 훼손이 심각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리배출 인식이 부족합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그 불쾌함을 넘어서 오히려 자원 낭비 그리고 환경 오염에 악영향을 주는 현상이 됩니다. 이런 무단 투기가 미친 영향은 아까 전에 앞서 말했듯이 악취 및 위생에 문제가 됩니다. 무단 투기로 인해 길거리에 악취가 생겨서 결국에는 생활 환경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취뿐만 아니라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벌레, 쥐 같은 위생의 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되게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거는 공공 위생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더 넓게는 큰 사회 문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 미관 훼손 및 이미지 저하인데 곳곳에 쌓인 쓰레기로 인해서 한성대 주변의 인상이 어머 저기는 더러운 학교야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게 되는 방문객들 그리고 학생에게도 같은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반복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권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환경 오염이 가속화되는데 비닐, 플라스틱 그리고 가벼운 플라스틱들이 바람에 날려 땅과 하천에 흘러가게 되면 환경 오염에 유발합니다. 이거는 여기 근처에는 성북천에 방문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목숨에도 위험이 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방문객들 성북천에도 방문객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도 성북천을 오는데 꺼려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째, 접근성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배출 시설 및 장소가 부족하다는 저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통과 재활용 수거함 등을 충분히 설치해서 버릴 곳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속 및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인식을 개선을 위해 포스터를 설치하고 무단 투기를 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저희 해결 방안입니다. 첫째는 다트판 쓰레기통입니다. 다트처럼 던져 맞추는 재미 요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무단 투기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명의 쓰레기통입니다. 애군을 떼고 운세를 받아가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고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해 쓰레기 배출을 하나의 경험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는 감시하는 듯한 포스터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시 메시지 등을 활용해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서 단순하지만 설치 비용이 적어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저희 기대 효과 영상을 레디. 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난 바보 아닌데?
레디 액션. 레디 액션. 레디 액션. 레디.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알죠. 레디 효과가 액션. 굉장하죠. 레디. 저희 이런 해결 방안을 적용했을 때 저희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재미 보상, 심리적 압박 요소를 접목하여 쓰레기통과 포스터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유도합니다. 자발적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거리 내 무단 투기가 줄고 한성대 주변 환경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입니다.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해선 단순한 규제보다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재미, 보상, 심리적 요소를 활용해 혁신적인 쓰레기통과 포스터는 실천 가능성과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해결 전략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감을 깨우는 새로운 가상현실, 오감 활용 확장기기 차세대 멀티센서리 VR 디바이스 제안 발표를 맡은 H반 3팀 발표자 최수연입니다. 이번 발표는 전체 프로젝트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배경과 문제 정의, 그리고 이를 깊게 파기 위한 5WHYS 분석과 아이디어 발상 과정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VR 미각 후각 장치 설계 개념, 시스템 구조, PMI 분석, 스토리보드 기반의 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실험 결과와 구현 영상, 검증 내용,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말씀드린 뒤 마지막으로 전체 소감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VR 기기를 사용해 보셨나요? 눈앞에 4K UHD급의 화려한 그래픽이 펼쳐지고 입체 음량이 들리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셨을 겁니다. 저희 팀은 바로 이 감각의 불균형에 주목했습니다. 현재의 VR 기술은 시각과 청각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각과 후각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뇌는 시각적으로는 속을지 몰라도 냄새와 맛이 없는 세계를 진짜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곧 몰입감 저하와 짧은 체류 시간이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라는 의문으로 5WHYS 기법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몰입이 깨질까요? 나머지 감각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을까요? 촉각, 냄새, 맛과 같은 물리적 피드백 장치 기술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끝에 도달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뇌가 인지하는 감각은 극도로 민감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현재의 장치 성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존 VR이 놓치고 있는 미각과 후각 경험을 재현하여 메타버스 산업의 핵심 과제인 실제감을 구현해야 한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모든 감각을 웨어러블 장치에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아이디어를 확장했습니다. 보시는 마인드맵처럼 크게 맛, 식감, 향, 움직임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술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차세대 멀티 센서리 VR 디바이스입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맛입니다. 8가지 기본 맛을 내는 카트리지를 통해 다양한 풍미를 조합합니다. 둘째, 향입니다. 자연의 향부터 음식의 냄새까지 디지털 향기 기술로 구현합니다. 셋째, 식감입니다. 곤약이나 나노껌 기술을 활용해 씹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임입니다. 트레드밀과 연동하여 전신 몰입을 유도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계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장치는 HMD에 결합되는 형태입니다.
후각 모듈은 마이크로 아로마 캡슐을 통해 콘텐츠 상황에 맞는 향을 즉시 분사합니다. 미각 모듈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체형 맛 카트리지가 미세 용액을 분사하거나 전기 미세 자극 패드를 통해 혀에 직접적인 맛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중앙 제어 모듈을 통해 VR 화면과 실시간으로 동기화됩니다. 저희 솔루션의 차별점은 명확합니다. 단순한 시청각을 넘어 3중 감각, 미각, 후각, 식감을 통합했다는 점입니다. PMI 분석 결과 위생관리나 초기 비용 같은 마이너스 요소도 존재하지만 교육, 헬스케어, 가상 식사 문화 등 확장성이 매우 크다는 플러스와 인터레스팅 요소가 훨씬 강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 맞춤형 맛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영화 체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해리포터입니다. 마법약 교실에 들어서면 신비로운 약초의 흙내음과 풀향기가 후각 모듈을 통해 코끝으로 전해집니다. 두 번째 세계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아이스크림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미각 모듈이 작동하여 차갑고 달콤한 맛을 혀끝에 재현합니다. 세 번째 세계 오징어 게임입니다. 달고나 뽑기를 할 때 설탕이 타는 냄새와 달고나 특유의 단맛을 느끼며 긴장감을 더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보는 영화가 아니라 오감으로 체험하는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 완료.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호그와트에 오게 될 줄이야. 여긴 마법약 교실인가? 신기한 거 투성이네. 약초에서는 이런 향기가 나는구나. 와, 이렇게 넓은 곳이었구나. 신기하다. 달구나. 콧가도 할 수 있구나. 실제로 단맛이 나. 되게 현실감 있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 정말 즐거워. 우와, 이렇게 생긴 곳에서 싼 거구나. 피냄새도 살짝 나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기기는 맛과 향을 동시에 전달하는 차세대 VR 감각 확장 장치입니다. 현실의 향기와 풍미를 디지털로 변환해 새로운 몰입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향기 모듈은 초정밀 마이크로 아로마 캡슐을 사용해 상황에 맞는 향을 즉각적으로 조합합니다. 사용자는 단순한 가상 경험을 넘어 실제 공간에 있는 듯한 생생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 전달 장치는 혀의 감각을 분석한 미세 자극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을 정교하게 조절해 음식의 풍미를 가상 환경에서도 그대로 구현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VR 콘텐츠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화면 속 상황에 따라 향과 맛이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마법약을 맞는 장면에서는 약초향이, 음식을 먹는 장면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맛이 전달됩니다. 이 기기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미래의 감각 미디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미래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 깊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시작했는데 삶의 활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어. 저희는 이 상상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시각, 청각만을 제공할 때보다 음식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만족도가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위생 문제와 장비의 무게 등은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향후 발전 방향으로 다음 6가지를 제안합니다. 곤약 기반의 식감 모듈 고도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맛 조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위생 및 안전 규격의 표준화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감각인 촉각까지 개발하여 완벽한 오감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희는 기술적 도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감각 체계를 직접 다루는 기술인 만큼 안전과 데이터 윤리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 기술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경계를 고민하며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H반 3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